감동 라디오입니다. 저희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감동 라디오 SNS와 공식 메일로 제보를 받은 미국의 제시카님이 보내주신 감동적인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한국을 대상으로 만든 사회실험 콘텐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비정상적으로 양심적인 행동 방식을 특별하게 느끼기 때문이죠. 사회실험 콘텐츠는 주로 몰래카메라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어떤 상황을 만들고 그 상황에서 평범한 사람들의 양심과 인격 수준을 알게 되면서 반성과 칭찬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세계 각국에서 어린이를 상대로 실험 카메라를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의 행동이나 어린이를 대하는 어른의 태도로 그 사회의 양심과 의식 수준을 비추어 볼 수 있어서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한국은 특이점을 보였을까요? 미국의 한 인터넷 방송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험 카메라를 진행합니다. 이번 실험은 비슷한 환경을 갖추어 여러 나라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각 나라의 어린이의 행동의 차이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는데요. 해당 영상은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실험은 프랑스, 중국, 미국, 한국에서 각국의 현지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은 과연 길에 떨어진 돈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는 거였는데요. 먼저 프랑스와 중국에서의 실험 영상이 짧게 보여졌습니다. 사실 프랑스와 중국에서는 그 나라 어린이의 행동을 지켜볼 수 없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공원 벤치에 아이를 앉혀놓고 지나가는 사람이 슬쩍 문을 흘려서 반응을 보았고, 중국에서는 길에 돈을 흘려놓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보았는데요. 프랑스와 중국 두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돈을 보며 고민을 하는 사이 순식간에 나타난 행인이 돈을 주워가 버리면서 정작 어린이의 행동은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어서 미국과 한국의 영상도 보여졌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벤치에 아이를 앉혀놓고 지나가던 사람이 돈을 흘리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미국의 실험에서 3명의 아이가 등장했는데요. 한 명은 돈을 흘리고 달려가는 사람을 쫓아가 돈을 돌려주는 행동을 해서 몰래 지켜보던 엄마와 진행자를 뿌듯하게 만들었는데요. 나머지 2명은 돈을 슬쩍 주머니에 넣었죠. 그나마 한 명의 아이는 돈을 빌린 사람이 다가와서 돈이 떨어진 것을 보았냐고 물어보자 당황하면서 돈을 돌려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린이는 돈을 못 받다는 거짓말까지 했고, 몰래 지켜보던 엄마가 아이를 잘 못 키웠다며 속상해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실험 영상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특이하게 길에 돈과 함께 특별히 태극기를 함께 두었습니다. 돈만 떨어뜨렸을 때는 아이들이 길에 떨어진 돈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코디네이터는 돈을 더욱 잘 보이게 하기 위해 태극기를 같이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길을 지나가던 첫 번째 아이들이 떨어져 있는 태극기와 만원 지폐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가만히 바라보다가 서로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틀린 사람이 있는지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아이들은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과 태극기 모두 주워서 벤치 위에 올려두었는데요. 자리를 떠나기 전에는 태극기와 돈을 향해 작별 인사를 하는 천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아이들은 형제로 보이는 남자아이 둘이었습니다. 어린아이는 돈에 관심을 가지며 갖고 가자는 듯이 보였죠. 하지만 큰 아이가 우리 것이 아니어서 안 된다고 작은 아이를 말렸는데요. 그래도 작은 아이가 계속 아쉬워하자 큰 아이는 단호하게 안 된다며 그 자리를 떠납니다. 세 번째 아이들은 돈과 태극기를 보고 놀란 듯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돈은 안중에도 없이 태극기를 주워들고 흔들면서 신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돈보다 태극기를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급기야 돈은 뒷전으로 두고 태극기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태극기를 제자리에 두자는 아이도 있고 경찰서에 가져다 주자는 아이들도 있었죠. 이로써 각 나라의 실험 영상은 모두 끝났고,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실망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텐데 실험 자체가 불가능했다니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미성숙합니다. 실험 결과로 아이들에게 잘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어른들이 반성할 상황입니다. 한국의 아이들 정말 귀엽다. 순진하고 정직한 모습에 감동을 받았어. 한국은 정직한 사회야. 아이들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걸 거야. 한국의 초등학생이 미국인들을 감동시킨 경우는 또 있습니다. 경북 칠곡군에 살고 있는 유아진 학생이 그 주인공인데요. 경북 칠곡군에는 호국의 다리가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 외관철도로 1905년에 개통한 경부선의 철도 교량인데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외관철교에서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 사수에 성공하면서 호국의 다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유아진 학생은 부모님과 호국의 다리를 산책하던 중 한 추모비를 보게 되었죠. 추모비에는 엘리엇 중위와 그의 부인이 이곳에 잠들다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엘리엇 중위는 낙동강 전투가 한창이던 1950년 호국의 다리 인근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다가 실종된 한국전쟁 참전용사입니다. 엘리엇 중위를 60여 년간 그리워한 그의 아내는 2015년 왕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엘리엇 중위의 자녀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늘에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 어머니의 유해일부를 호국의 다리 아래 낙동강에 뿌렸습니다.
추모비를 보며 이런 사연을 알게 된 유아진 어린이는 집에 돌아와 곧바로 칠곡 군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싸우다 실종됐는데 아직 유해를 못 찾았다고 해요. 꼭 찾아주세요. 아내마저 운명을 달리하고 칠순이 넘은 아들과 딸이 아버지 유해를 기다린다니 안타까워요. 칠곡에서는 꾸준히 유해 발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초등학생의 편지는 유해 발굴을 담당하는 육군 보병 50보병사 단장과 칠곡대 대장에게 전해졌고, 육군에서는 유아진 어린이의 편지를 한 분씩 복사해서 발굴 작업에 참여하는 장병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유해 발굴 작업을 하는 장병들은 편지를 읽으며 발굴 작업에 더욱 사명감을 갖댔죠. 유아진 어린이의 행동은 엘리엇 중위의 딸 조르다 씨에게도 전해졌는데요. 그녀는 바로 유아진 어린이에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등학생이 외국 군인에게 관심을 갖는 것을 보고 젊은 세대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아버지와 다른 군인들의 숭고한 희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유양의 아름답고 밝은 영혼이 변하지 않길 바라고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간다면 직접 만나 안아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이 모든 내용은 SNS로 퍼지며 미국 전역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막무가내로 자라 끔찍하게 말을 안 듣는 중국 어린이만 보다가 한국 어린이 행동에 감동을 받아 SNS에 널리 알린 중국인도 있습니다. 나는 시스템 엔지니어로 한국 본사에 파견 근무를 오게 됐다. 많은 것을 배우려고 큰 다짐을 하고 왔지만 나는 회사 숙소를 보고 경악하고 말았다. 회사 숙소가 아파트와 주택으로 둘러싸인 주택가에 자리 잡은 이유에서다. 나는 아이들을 너무 싫어한다. 내 생각에 중국에서 아이들은 두 종류로 나뉘는데, 이기적인 장난을 하는 제멋대로인 아이거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한심한 아이다. 어느 쪽이든 한 자녀 정책 시대에 부모가 자식을 오냐오냐 하면서 키운 소황제들로 행동에 거침이 없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난폭한 장난꾸러기들이다. 아파트 옥상에서 콘크리트 블록을 떨어뜨리고 집 주변의 자동 판매기도 아이들이 망가뜨린 적이 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옆에 있던 아이가 몇 번이나 내 발을 일부러 밟았다. 나는 이런 경험들로 아이들을 완전히 싫어하는데 한국 아이들은 중국 아이들보다 더 싫다. 그러던 어느 날 일찍 퇴근하는 길에 하교하는 초등학생들과 마주치게 됐다. 시끄럽게 떠들면서 하교하는 아이들이 싫어서 나는 일부러 좁은 지름길로 들어갔다.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나를 따라 그 길로 들어왔고 한동안 그들과 함께 걸을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차 한 대가 뒤에서 따라 들어온 게 느껴졌고 나는 순간 차주가 불쌍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골목길에 초등학생들이 잔뜩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기 전에는 차가 지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한 아이가 소리를 질렀다. 얘들아, 차 왔어. 그 한마디를 듣고 뒤를 돌아본 아이들은 일제히 일사불란하게 벽 쪽으로 몸을 붙였고 나도 덩달아 차가 지나가게 한쪽으로 몸을 피했다. 차는 고맙다는 듯이 경적을 한번 울리고 빠져나갔고 차가 다 빠져나가자 아이들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들의 이런 행동만으로도 충분히 놀랐지만 한 번 더 놀라는 일이 생겼다. 골목을 빠져나오자 횡단보도가 이어졌는데 차의 통행이 많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였다. 순간 아이들이 일제히 손을 번쩍 들면서 횡단보도 양쪽을 살폈고 아이들을 본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차를 멈춰섰다. 아이들은 손을 든 채로 길을 건너면서 양쪽에 멈춰선 차들을 향해 꾸벅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라고 소리내서 인사하는 아이도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따라 길을 건너면서 어안이 벙벙해졌다. 중국의 아이들이라면 차가 오던지 말던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을 텐데 한국의 아이들은 중국 아이들과 달라도 너무 달랐다. 이후에도 숙소 주변의 아이들을 자주 마주쳤고 이제 나는 인사를 하며 지내는 꼬마 친구들도 생겼다. 한국에서 아이들이 귀엽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다. 예의 바르고 정직한 한국의 어린이들을 보면서 한국의 미래가 더욱 밝을 거라는 소식으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감동라디오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감동라디오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